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인이나 주식의 종류 그리고 요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등 신고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대주주든 아니면 소액주주든 주식을 소유하거나 혹시 향후에 보유하실 계획이시라면 세무사님한테 그냥 맡겨두시지 말고 기초적인 세무 상식을 위해서 그냥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인의 주식 종류별로 과세 신고 여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상장법인의 주식,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그래서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코넥스 이렇게 이제 거래되는 주식은 단 한 주만 양도를 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우리가 주로 이제 전자거래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장외거래를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비상장법인 주식,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이나 대주주,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마찬가지지만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만은 이것도 KOTC, 그러니까 장외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장외거래소에서 만약에 주식을 거래한다, 그러면 이것도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특정 주식과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전 시간의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관련 영상은 여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한번 클릭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정 주식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은 이게 이제 양도하는 경우 기타 자산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과세 요건은 뭔지는 그 전 영상을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외 주식은 양도일까지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그러니까 거주자 요건도 보고 거주자인데 5년 이상 만약에 이렇게 거주를 했다, 그러면 그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에 5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해외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 국외 전출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10년 중에서 5년 이상, 그러니까 최근 10년 중에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자로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자산을,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죠, 대주주로서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 소유했는지, 대주주 요건인지를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중에 5년 이상, 절반 이상을 국내에 거주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주주 요건을 맞는다면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은 요건 출국일에 맞춰서 양도한 것으로 간주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신다, 5년 이상 살았다, 절반 이상입니다. 10년 중에 5년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출국할 때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대주주 부분은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뭐 4%, 그리고 그 주식 가치가 10억 이상인데, 이건 뒤에서 잠깐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먼저 예정 신고고요. 신고 납부 기한은 반기별로 모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을 만약에 주식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반기 안에 발생한 내용을 다 모아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반기니까 6월 말, 그 다음에 12월 말이 되겠죠. 그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아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신고 시에 제출 서류는 참조하시되,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실질 거래가액, 양도나 취득에 대한 그 사실 관계겠죠. 그런 그 실질 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대주주인 경우에는 주식거래 내역서, 그리고 만약에 대주주가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가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대주주 등 신고서, 이런 서류들을 갖춰서 예정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 좀 예정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 신고라는 게 뭐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정 신고지만 확정 신고 전에 미리 신고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정 신고도 안 하시면 이거 미신고 가산세 20%입니다. 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기 말에부터 2개월 이내 기한에 맞춰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정 신고를 제대로 하신 분은 확정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확정 신고를 꼭 해야 되는 분은, 확정 신고는 그 다음 해에 5월 31일까지인데요. 만약에 이제 예정 신고를 안 했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가산세까지 붙여서 신고를 확정 신고 때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2번 이상 했는데, 양도를 했는데, 내지는 또 예정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2번째 신고할 때 합산해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 확정 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 신고만 각각 한 번씩 했다, 그러면은 합산 신고를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반기별로 하는데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한 번씩 있어서 예정 신고가 필요했다, 그러면 후반기 하실 때 합산해서 예정 신고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확정 신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제 2번 이상 양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양도소득 공제에 기본 공제가 있는데, 이 기본 공제를 이제 처음부터 적용을 해 나갈 텐데, 어떤 그 적용 순서의 순위로 인해서 만약에 세금이 달라졌다, 그런 경우는 확정 신고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산해서 하지 않거나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에 2번 이상해서, 그런 경우는 확정 신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얘기고, 뭐 이게 이제 비교과세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도 참조해서 알아두시고요. 5월 31일까지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정 신고를 좀 충실하게 잘 하시면 확정 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정 신고를 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와 국외 주식의 손익통산을 허용했는데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1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를 하신 경우에, 만약에 하나는 손해를 보고 하나는 이익을 보면 그 손익을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합산 신고할 때 그런 것처럼 이 주식도 이젠 통산을 허용하는데, 예전에는 국내와 해외 주식을, 국외 주식을 각각 통산을 했다면, 이제는 국내와 국외 주식을 합산해서 통산 손익을 합산하는 걸 허용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와 국외 주식을 손익을 통산하는 걸 허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나 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전자거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는 당연히 여기서 통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특정 주식 등 기타 자산으로 보는 특정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 자산으로 보는데, 특정 주식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외 주식은 여기에 통산 합산해서 배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어차피 아니고, 또 해외 주식 중에서도 국내 주식 중에서도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합산 대상이 아니다. 단 이제 기본 공제도, 예전에는 이제 국내와 국외 주식을 각각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이제 합산해서 250만 원만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산하는 경우에 그렇겠죠.
여기 이제 기본공제라는 거는 언제 공제라는 거야? 그래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양도해서 그 양도 차익이 생기면 거기에서 250만 원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크게 영향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요게 이제 통산하는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이게 2020년부터 이렇게 적용해 준다고 좀 생색 아닌 생색을 내고 있는데 개정 전에는 그래서 국내에서는 400만 원 400 손실을 보고 또 해외에서는 300만 원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통산해서 100만 원에 대한 손실이 있었으니까 세금이 없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손실은 손실대로 그냥 알았어 이러고서 이제 지나가고 차익이 생겼네 300만 원 요거는 과세해야지 그래서 요거를 과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통산해서 합산해 보니까 국내든 해외든 다 합산해 보니 100만 원 적자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국내와 국외를 각각 통산했다면 이제는 합산해서 통산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식 등 양도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 앞선 내용 중에 그 대주주라는 표현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대주주의 요건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건의 기준일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그러니까 양도일이 올해다 그러면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에 만약에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리고 나와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합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족, 친족, 친인척, 그 다음에 경제적 연관관계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경영지배관계, 그 회사의 직원이나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지분을 포함해서 지분율,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취득해서 대주주가 됐다 그러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주식 이렇게 그 각각 주식의 종류별로 법인에 내지는 거래되는 종류별로 대주주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전 내용은 볼 필요 없고요.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그러니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다. 오늘이 2021년 9월입니다. 9월 말인데 9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먼저 비상장 주식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4% 이상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특수관계인의 합산입니다. 합산이 가지고 있는 그 4%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다. 시가총액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가평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의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다. 그럼 대주주입니다. 4% 또는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다 상장 주식이다 그러면 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 코스닥이다 2% 이상 또는 10억 원, 코넥스다 그러면 4% 이상 또는 10억 원, 비상장 주식하고 같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총 가지고 있는 지분이 4% 이상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이 평가했을 때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대주주입니다. 기준은 언제냐? 작년 말입니다. 혹시 올해 양도를 하셨다면 작년 말에 기준을 만들. 이게 대주주 요건에 따라서 세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장외시장 KOTC 그 비상장 주식이 이제 장외 거래에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에는 4% 이상 또는 40억입니다. 금액이 좀 다릅니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4% 이상 40억입니다. 이렇게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법인 주식의 종류별로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 영상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영상도 참조하셔서 향후에 법인 주식에 대한 투자 이런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의 풍부한 세무상식 제임스 컨설팅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